임국조 선생님은 예. 자, 군을 뭘로 나오셨죠? 네, 저는 포병 출신으로 포병. 예. 포대장을 2번 했습니다. 포대장을 했다는 간부 출신이네요. 예. 예, 대위로 예편을 했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또 인도 파키스탄 전쟁, 또 이스라엘 중동과 전쟁하면서 최근에 이슈로 떠오르는 게 한국의 이제 포병 전력.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화력전. 예, 과거의 전투 양상이 보병들이 진격을 해가지고 돌격 앞으로 해서 싸우는 전투에서 이제는 원거리에서 미사일이라든가 또는 드론이라든가 또는 포병 화력에 의한 전투 양상이 더 증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일선 야전 부대에 있는 한 포병 화력을 한 부분만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아,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포병들이 가서 우리는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 예. 백병잔 이런 거 그렇죠. 막 그게 뭐 이렇게 기관총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일단은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 놓고 나중에 이제 보병들이 올라가는 그런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70%가 산악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또 북한도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엄청나고 다양한 포병 화력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화력을 좀 강화한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전쟁 장상을 봤을 때 해외에서 보니까 야, 한국의 포병 화력이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래서 수입 우리나라 K9 자주포 같은 경우도 해외에 많이 수출하고 전 세계 포병 자주포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아주 명품 무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방산산업 또 상당히 수출도 많이 하고 많이 커지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자주포라든가 K9 자주포라든가 이걸 줄을 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행기도 만들고 참 굉장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포병이고 실은 이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안 되죠. 이기는 당연하죠. 전쟁이라도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요. 다 무너지기 때문에. 싸우면 나도 피해를 받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국방의 능력, 야, 우리 덤벼봐. 너희들 이렇게 개박살 날 거야. 이런 건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포병 쪽은 잘 몰라서 한번 우리는 그냥 저는 이제 포병 출신이니까 배웠다는 게 이제 이거지 않습니까? 박격포 이렇게 포판 들고 다니고 박격포인데 자, 포병은 그런 게 아니겠죠. 화력을 놓고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보병 또는 기계화 부대가 가진 화력과 포병 부대가 가진 화력은 좀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포병 화력은 작게는 이제 105mm부터 155mm 주로 구경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현무 같은 로켓, MLRS, 다련장 로켓, 그렇게 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포병이 가진 화력이라 하고 보병이 가진 화력은 기본적인 이제 소총, 기관총, 유탄 발사기 제외하고는 포라고 할 수 있는 게 가장 작은 게 이제 60mm 박격포, 조그만 거 있죠. 그다음에 좀 큰 81mm 박격포. 그 다음이 보병의 연대 여단급에서 운영하는 4.2인치 박격포가 있거든요. 4.2인치 박격포.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보병 부대들의 공격과 방어를 지원하는 이제 4단급의 이제 포병 연대, 포병 여단이 105mm, 155mm. 지금은 대부분 이제 155mm 자주포로 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방에서 더 많은 화력 지원하는 이제 군단의 포병 여단이 있죠. 거기는 이제 거기는 군단급. 장군이 지휘하는 거기는 수십 개의 포병 부대가 대부분 K9이나 로켓 같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걸 다 다룰 수는 없어서 비슷한 화력을 가진 4.2인치 박격포, 지금은 이제 120mm 자주 박격포 비격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풍익 자주포라 그래가지고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쉽게 하면 105mm가 옛날에 다 견인이어가지고 흔히 군대에서 이제 두돈 반차라 그러죠. 요렇게 생긴 거. 견인을 해가지고 들어서 펼쳐가지고 땅을 파서 맞습니다. 박아가지고 막 영화 보면 손으로 돌려가지고 포탄을 넣고 그다음에 장약이라죠. 화약을 넣고 그다음에 땡겨 쏴 이렇게 하는 것이 일부 국가에서는 있었죠. 아직도 쓰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많이 죠. 이게 가성비는 좋거든요. 가격도 싸고 대신에 이제 사람이 많이 운영돼야 되고.
단점이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네네. 왜냐하면 이거 각도도 맞춰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같은 이제 자동화된 시기에서 네. K9처럼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게 105mm가 6.25 때 이후에 지금까지 뭐 한 70년, 80년 동안 계속 우리나라에 있다 보니까 탄약만 해도 한 300만 발이 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소모되는 것이 대략 한 10,000여 발 정도로 훈련이라든가 그거 이제 통해서 거의 이제 훈련용으로 많이 쓰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뭐 전투는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소모로 되려면 300년이 넘게 걸리죠. 그리고 이제 전력이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포병 화력이 필요하면은 다 연락을 해가지고 당연하죠. 예, 여기저기에 포병 화력이 필요하니까 포를 쏴달라.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락 장비가 이제 파견 가기도 하고. 근데 자기들이 직접 가지고 있으면 화력을 활용하는 수단으로서 좀 효과적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05mm가 이제 도태돼야 될 무기거든요.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다 자주포로 155mm로 바뀌니까. 무한궤도로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탄약도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또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좋은 자주포 같은 수십억을 하니까 10억 미만으로 저렴하면서도 포병 화력을 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105mm. 예, 그래서 이제 민간 회사에서 이 기존에 있던 5톤짜리 차량에다가 이게 5톤 차량이 155mm 포를 견인하는 차량이었거든요. 근데 155mm 포를 견인하는 차량이 자주포로 바뀌니까 이 차량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차량 위에다가 약간 확장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105mm를 얹혀 가지고 반자동화 시스템을 좀 갖춘 거죠. 그래서 좀 기동성도 높이죠. 그렇죠. 견인해 가지고 떼서 받고 쏘는데 시간이 많이 몇 분 걸리는데 그렇죠. 이거는 차 기동해서 준비 딱 하면 1분, 2분에 포를 쏠 수가 있으니까 또 자동화 되니까 지금 인구 문제로 병사들 수가 줄어드는데 뭐 3명, 4명 갖고도 운영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풍익 자주포라 그래가지고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 풍익 자주포가 일반적인 보병 여단의 옛날에 연대급이죠. 여기에 이제 포병대라 그래가지고 편성이 되고 여기 보병 연대에는 옛날에 4.2인치 박격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120mm 자주 박격포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보병 여단에 주지 않고 이거는 그 K200 장갑차를 기준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건 기계화 보병사단, 기계화 보병대대 급에다가 좀 주고 4.2인치 박격포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기계화 쪽에는 4.2인치 120mm 자주 박격포를 주고 105mm 자주 곡사포는 보병 여단급에다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고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화력은 120mm하고 105mm하고 누가 더 세겠습니까? 미리수만 놓고 보면은 큰 게 더 세겠죠. 그렇죠. 당연히 120mm가 더 세죠. 이제 그래서 105mm가 화력이 좀 약한 부분이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은 사거리는 105mm가 조금 더 깁니다. 120mm 자주박격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km에서 최대 뭐 10에서 한 11, 2, 3까지 가는데 105mm 곡사포 같은 경우는 뭐 6km에서 많게는 13km, 15km까지도 쏠 수 있거든요. 사거리는 조금 더 긴 것이 좀 장점이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야전에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이게 포병이 보병 부대에 가서 근무를 하잖아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초급 간부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포병에서도 자원이 없어서 배치를 할 때 어디로 우선으로 배치를 하겠습니까? 가장 화력이 중요하고 전시에 큰 임무를 수행해야 될 부대의 포병 장교들이나 간부들을 우선 배치하다 보니까 보병 여단에 편성되어 있는 105mm 자주 곡사포 부대에는 인원이 적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간부들이 뭐 2가지, 3가지 보직 업무를 수행해야 돼서 굉장히 업무량이 늘어나서 토요일 일도 없고 매일 야근해야 되고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해서 그쪽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나 너무 힘들어서 군생활 장기 못하겠다. 조기 전역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보병하고 포병은 전술이나 부대 운영이라든가 개념 자체가 많이 다르거든요. 같은 육군이어도. 그러다 보니까 보병은 포병을 잘 모르니까 보병 스타일로 또 지휘를 하려고 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직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자기들 부대 위주도 하다 보니까 그런 지원적인 부분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보병 여단에 배속된
운영되는 그 105mm 자주 곡사포의 운영이 굉장히 간부들이 스트레스 많고 어려움이 많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수출이 사실 동남아 많이 되면 좋겠어요. 네네. 이 자주 120mm 같은 경우는 대당 한 30억 정도 되는데 네. 이 차량화된 105mm 같은 경우는 대당 한 6억 정도 선으로 지금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한 5배 정도 차이가 그러면 나니까. 결국은 105mm를 수출로 밀어버리고 예. 그러면 포탄은 어차피 포탄도 줘야 되니까. 그렇죠. 같이 이제 수출을 하고 예, 예. 작전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예산적인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되는데 105mm보다는 120mm 박격포가 더 화력도 좋고 하기 때문에 네네. 보병 여단에도 장기적으로는 120mm 자주 박격포를 보병 여단급에도 편성을 좀 늘려서 그건 같은 보병이니까 예, 화력에 사용하는 그 기술 부분만 좀 포병에 좀 위탁 교육을 받거나 하고 또 자동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거나 전문적인 기술도 요하지도 않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보병 여단에 있는 105mm 자주 곡사포는 가능한 한 저 후방에 또 예비 부대들의 좀 편성으로 옮기고 좀 포병은 포병 자체의 K9 위주의 화력을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요, 그러네요. 오늘은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예. 이야기를 하시고 예. 다음에 또 다른 또 무기부나 또 네, 국방 문제 가지고 예, 예. 또 얘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거죠. 뭐 어떤 의미가 뭐 있거나 뭐 그런 건.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점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예. 의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